먹으면서 살 빼자, 지방 분해를 촉진시킨다 등등 먹기만 하면 살이 쭉쭉 빠질 것만 같은 다이어트 약들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저는 다이어트 약은 전부 다 뻥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운동과 식단 조절을 하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아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먹어서 찐 걸 왜 먹어서 빼려고 하냐 라는 말처럼 운동이나 식단 없이 이런 제품들만 먹으면 해결될 거라 생각하시더라고요. 실제 다이어트 약 광고에서 가끔 나오죠. 운동 안 하고 이것만 먹어서 몇 킬로 뺐어요 같은 거. 결국 과장 광고로 식약처한테 철퇴 맞은 것 같긴 하던데 아직도 잘 팔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다이어트 약에 대한 종류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비약입니다. 다이어트 약 복용하고 화장실에 가는 일이 많아졌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에는 이 문제보단 뒤에서 말할 다른 종류의 다이어트 약들에 해당되지만 과거에는 그냥 변비약 먹고 다이어트하는 사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즉 계속 화장실 가서 설사하면서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서 체중이 줄어든 걸 살이 빠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런 건 당연히 물 마시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게 건강에 엄청 나빠요. 변비약 다이어트 하다가 탈수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비약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삼투압을 이용하는 변비약의 경우가 특히 더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방법을 디톡스라고 하면서 몸 안에서 인체에 유해한 독소를 내뿜는 숙변을 제거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인간의 몸에 숙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받아 하냐면 저번 주에 TV 보는데 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개실염이라고 해서 대장 벽에 생긴 혹주머니 같은 곳에 대변이 고이면 그걸 숙변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그런 거 아니면 건강한 인간의 몸에 숙변이라는 게 생길 수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일단 아직까진 건강상의 부작용은 크게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방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식단에서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면서 복용하면 효과가 있을 듯 싶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지방이 잘 녹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도 저하되기 때문에 의사들은 비타민제를 추가로 섭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수용성과 다르게 지용성 비타민은 과다 복용 시 간기능 장애, 모발 성장 장애, 식욕 상실, 폐하 기형 유발, 안구염증, 가려움, 갈증, 설사, 변비 같은 부작용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 중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는데 과거 들은 얘기로는 당근 주스를 너무 많이 마셔서 사망했다고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만들면서 다시 찾아보니 비타민 A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건 맞는데 채소에 들은 비타민 A는 과다 섭취에도 부작용이 없지만 보충제로 섭취한 비타민 A가 문제였다고 하네요. 체지방 흡수 방지제로 인해 비타민 보충제를 섭취한다면 자신이 비타민 흡수율이 저하된 만큼 보충제로 계산해서 섭취할 수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사실 천연 비타민이 아닌 합성 비타민에 대해선 여러 논란이 많은데 제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지방 흡수 방지제의 부작용은 영상에서는 직접 다루지 않겠습니다. 직접 찾아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식단 구성에서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방 흡수 방지제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다이어트 약들에 가르시니아가 많이 들어가나 봅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와 의사들은 탄수화물 흡수 억제제는 당뇨와 같은 환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주 이유이며 탄수화물의 흡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흡수될 뿐 결국 대부분 흡수는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 흡수를 억제한다는 것은 결국 음식물의 소화의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위장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인체의 3대 영양소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입니다. 괜히 3대 영양소인 게 아닙니다. 중요하니까 3대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하는 행동은 나중에 몸에 큰 부작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제품 원료로 많이 알려진 가르시니아 또한 하이드록시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늦추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즉 탄수화물 비중이 낮은 식단을 하시는 분들은 효과를 볼 수 없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시니아 또한 극적으로 지방을 분해하고 하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운동과 식단 조절을 병행할 때 보조 역할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가르시니아 관련 다이어트 제품들이 이 하이드록시 구연산이 식약처에서 인정한 성분이라는 근거로 광고를 하는데 식약처는 2019년 기준으로 HCA 기능 인정 수위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줌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될 수 있다에서 될 수도 있다가 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에 작용하여 식욕을 억제하는 다이어트 약입니다. 쉽게 말해 뇌에 도핑하는 겁니다. 제가 들은 후기에서는 식욕 억제제를 먹으면 식욕뿐만이 아니라 살고 싶은 욕구도 사라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로 펜디메트라이나 펜터핀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 둘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의존성과 부작용 위험이 큰 약물입니다. 미국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장기간 사용을 승인받은 식욕 억제제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건강에 위험하기 때문에 다른 약물들은 장기간 복용이 불가능한 것이며 장기간 승인받은 약물들도 제 뇌피셜이지만 위에서 말한 의존성과 위험성이 높은 성분을 빼거나 약물의 함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절하거나 하여 위험성을 낮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효과가 떨어지겠죠? 실제 프랑스의 한 제약업체에서 1976년부터 2009년까지 판매한 당뇨 치료제로 인해 500여 명이 사망했고 프랑스 법원은 2021년 3월 피해자 6,500명에게 약 36억 원의 손해배상, 관련 책임자는 징역 4년형의 집행유예,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다 합니다. 위에서 말한 당뇨 치료제는 식욕 억제제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다이어트를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남용되었었다고 합니다. 주로 위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겔 형태로 변화하며 부피가 커져 위를 부풀게 만들어 포만감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위를 거쳐 소장으로 내려가면 콜레스테롤 흡수 저하, 혈당 상승 억제, 변비 개선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식이섬유랑 효과가 똑같습니다. 대신 좀 더 간편하게 섭취하고 같은 양을 섭취해도 효과가 더 크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식이섬유와 비슷해서 그런지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하지만 효과도 크지 않다고 합니다. 대사량을 증가시켜 칼로리 소모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주로 에페드린이나 카페인의 복합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유튜버 박승현님의 에페드린 죽음과의 악수 영상과 피톨로지 채널의 에페드린 관련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현재 지방을 효과적으로 분해시켜주는 물질은 없습니다. 카페인이 그나마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데 카페인도 섭취만 하면 지방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섭취를 하고 운동을 해야 지방 소모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섭취량도 400mg일 때 유의미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데 이 양은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2잔을 마셔야 하는 양입니다. 카페인을 이용하고자 하신다면 커피로 섭취하기엔 양이 너무 많으니 카페인 알약으로 섭취하시는 게 그나마 나아 보입니다. 2017년 기준 전 세계 인구 74억 명 중 약 30%에 달하는 22억 명이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조사되고 우리나라 또한 2019년 기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33.8%가 비만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코시국 이후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안문배 교수 연구팀이 코시국 전 1년 기간과 이후 6개월 사이 소아 청소년의 9.5%가 과체중, 비만으로 재분류되어 우리나라 소아 비만이 23.9%에서 31.4%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만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었고 이에 대한 국민 건강 및 의료 비용 지출에 대한 국가적 손해 또한 큰데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먹어서 살 빠지는 약 만들면 노벨상이라고. 만들기만 하면 노벨상은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떼돈 벌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약이나 회사는 없죠?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은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저는 모든 다이어트 제품들을 욕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이어트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아직 관련 제품을 구매해 본 적은 없지만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은 추천받으면 복용해 볼 의향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살 빼는데 정책이 온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지만 운동이나 식단 조절과 같은 스스로의 노력 없이 쉽게 살을 빼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런 제품들을 맹신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 계획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